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공예가 유가영입니다. 나무로 우리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요.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재화도 만들고 예쁘게 꾸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공 교육사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셔도 좋고요. 꼭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공방을 통해서 목공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셨다면 자격증 없이도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훈련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굳이 꼭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대학에서의 전공, 그리고 공방을 통해서 충분히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회사를 다녔거든요. 임신, 육아, 출산 때문에 경력 단절이 좀 있었고요. 중간에 취미로 목공을 좀 배우다가 이게 직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발달장애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이랑 같이 목공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들이 가족 간 소통도 많이 늘어나고 힐링의 시간이 됐다고 후기를 말씀해 주셨을 때 그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매 순간이 항상 힘들긴 한데요. 무거운 나무를 옮기는 것도 힘들고요. 기계를 항상 세팅을 할 때도 항상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목공은 다른 공예에 비해서는 위험도가 좀 큰 것 같습니다. 항상 불만족하고 있고요. 공방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큰 수익은 나지 않고 있으나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친구들이 함께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적으로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을 꿈꿨었고요. 그때는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아이 출산 이후에 육아로 회사랑 연결되기가 좀 쉽지가 않았거든요. 대학에서 전공과는 달리 취미로 연결된 게 직업으로 됐습니다. 저의 경우는 가장 컸었던 건 먼저 대학이었던 것 같고요. 대학에서 전공을 비서로 했었고 저는 10년 동안 비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대학의 전공이 저의 첫 번째 직업이랑은 연결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출산과 육아 등으로 취미로 시작했던 목공이 지금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건 내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건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녀 성별로 나눠져 있는 직업군들도 있고요. 장애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선입견도 있는데 그 부분을 과감히 없애고 항상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을 눈 감았을 때 나는 이 정도면 되게 잘 살아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남들에게 봉사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제 마지막 꿈입니다.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진로는 가장 큰 방향 정도의 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업은 그 중에 다양한 한 가지일 수도 있는데 요즘은 직업이 꼭 하나일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잘하는 거, 잘 할 수 있는 거, 계속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나눠서 직업을 좀 다양하게 넓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드림이긴 한데요. 자야겠죠. 그리고 계속 상상을 하고 꿈을 꿔야겠죠. 우리 친구들이 너무 앞만 보고 달리면 결국엔 그 드림을 못 찾는 것 같아서요. 조금은 쉬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좀 가지면 자연스럽게 꿈과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꿈이 있다고 듣게 된다면 그 꿈을 지적하기보다는 칭찬해주고 역시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이게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 라고 전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응원만으로도 충분히 싹을 틔우고 나무를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공 수업을 할 때 망치에 대해서 가끔 설명을 하거든요. 이 망치가 누구 손에 있는지, 어느 곳에서 활용이 되는지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집을 짓는 용도가 될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뉴스나 범죄에서 나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망치를 본연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이 망치를 쓰기 위해서는 망치를 잘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가끔 공부가 좀 버겁거나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본인의 진로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캠핑 갈 때 쓸 수 있는 이런 냄비 받침, 키홀더
쓸 수 있는 멀티 아이템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레이저 각인이 되어 있는 목재하고 이렇게 채색이 되어 있는 목재, 그리고 여기 이렇게 와이어링, 그리고 여기 샌딩 페이퍼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저와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BTS를 많이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BTS로 레이저 각인을 했는데 약간 면이 좀 거칠고요. 이쪽에 보면 홀, 여기 구멍 뚫려 있는 곳으로 이렇게 와이어링이 들어갈 거예요. 먼저 이 사포에 같은 경우는 천사포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쓸 수 있어요. 저희가 좀 넉넉히 보내드릴 거고 필요한 만큼 이렇게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정도 사이즈가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목재를 가장 다루는 기본적인 방법은 결 따라서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긴 방향, 이 긴 방향이 결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좀 면이 거칠다, 나뭇결이 일어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이 천사포 같은 경우는 뒷면을 사용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다듬어지거든요. 앞에 검은색 부분, 거친 부분으로 샌딩을 했다고 하면 뒷부분으로 여기 약간 숫자나 영문이 써여 있는 이 부분을 다시 돌려서 한 번 더 다듬어 주시면 돼요. 이거를 총 5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조금 잘 분배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디자인인데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흰색으로 페인팅 되어 있는 목재를 같이 넣어줄 거예요. 이건 밀크 페인팅이라고 해서 실제로 안쪽에는 다른 밑색이 들어가 있고요. 흰색으로 제가 한 번 더 덧칠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밀크 페인팅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사포를 긁어냈냐에 따라서 같은 색감이어도 다른 느낌이 날 거예요. 보여줄게요. 여기 약간 이렇게 갈색 부분이 좀 올라오는 게 보이나요? 옆면 같은 경우는 본인이 특별히 더 세게 밀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부분 힘을 줘서 전체 면을 다 다듬어도 좋고,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조금 더 세게, 선생님은 여기 앞부분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기는 제가 혹시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다 흰색 페인팅 되어 있는 부분을 밀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부분 되어 있는 게 더 좋으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흰색 페인팅이 다 벗겨져서 밑색깔이 보이는 게 좋으신가요? 이거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은 먼저 이쪽을 조금 세게 긁어서 나무의 본연 색깔이 올라오게 했고요. 이쪽은 살짝만 다듬기만 할 거예요. 대신 여기는 조금 더 세게. 그리고 다시 뒷면으로 돌려서 다듬고. 이러한 방법으로 총 5개의 나무 쪼가리를 우리 친구들이 샌딩을 하면 되고요. 선생님이 혹시나 우리 친구들이 받을 수 있을 법한 몇 가지 레이저 각인된 내용을 좀 보여줄게요. 자, 여기 혹시 보일까요? 우리 힘내자. 이건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어서 이 부분을 레이저 각인을 했고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냄비 받침 활용도에 써도 좋지만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랑 같이 키링으로 나눠서 쓸 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해라는 단어를 레이저로 했고요. 그리고 요거 잠시 주차 중이라고 했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주차하실 때 차량에 필요할 수 있다면 앞에 잠시 주차 중을 하고 옆면 이쪽에다가 핸드폰 번호를 넣고 차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부모님이 주차를 하실 때 혹시나 메모장이 따로 없다면 주차 판넬로 대신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는 정확히 어떤 목재가 갈 겁니다, 어떠한 색감이 갈 겁니다 라고 말을 못해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다 랜덤으로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색상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길이도 조금씩 다 달라요. 보이나요? 너무 정형화된 것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키링으로 사용할지 안 그러면 냄비 받침으로 사용할지 정확하지 몰라가지고 선생님이 조금 색상이랑 사이즈를 좀 나눴고요. 자, 우리 한번 조립을 해볼까요? 가방의 지퍼 쪽에 키링으로 달아도 좋고 신발 주머니 혹은 준비물 같은 가방이 있다면 그쪽에다가 키링을 해도 좋습니다. 대신 샌딩은 면의 거친 부분을 잘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샌딩 부분을 꼭 잘 다듬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다 섞어볼게요. 한번. 선생님은 잠시 주차 중, 그리고 빨간색,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BTS, 그리고 어떤 색깔이 좋을까? 노란색, 그리고 자, 먼저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갖고 있다가 냄비 받침을 쓸 때는 이렇게 펼쳐서 올려서 사용하면 좋고요. 처음에도 설명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하나만 5개의 쫄대 중에 하나만 해서 실제로 키를 꽂거나 본인들 준비물 가방 같은 데 같이 걸어도 좋아요. 좀 더 어린 친구들, 동생이 있다면 친구들을 반 번호하고 이름 정도 써주거나 옆면에는 부모님 휴대폰 번호나 이런 거 같이 써도 혹시나 미아 방지 태그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 와이어링에 나무 홀 뚫어있는 부분이 잘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선생님이 한 번 더 깊게 내주긴 하겠지만 좀 어렵다면 우리가 먼저 썼던 샌딩 페이퍼로 이렇게 잘 말아서 좀 더 잘라볼게요. 여기를 좀 더 다듬어주면 돼요. 나뭇결들이 일어나면서 좀 입구를 막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계속 왔다 갔다 몇 번씩 해주면 이게 좀 더 나을 거예요. 선생님도 계속 왔다 갔다. 만약 혹시나 집이나 학교에서 바니쉬가 있다면 바니쉬로 이 짜투리를 한 번 더 마감해주면 훨씬 더 색상도 오래 올라오고 손때도 덜 묻고 우리 친구들의 내용들도 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혹시나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여기 꾸밀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갖고 왔는데요. 집에 있는 유성펜도 좋고 사인펜도 좋고 볼펜도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다가 쓰고 싶은 게 있다면 만약에 또 다른 게 있다면 혹시 우리 친구들 인스타 같은 거 하나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유성펜으로 혹은 사인펜이랑 볼펜으로 충분히 본인들이 쓰고 싶은 내용들을 기입해서 이렇게 키링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어느 하나 나무 색깔 각인되어 있는 거 똑같은 게 하나도 없을 거거든요. 본인의 개성을 살려서 열심히 샌딩하고 마감해서 본인만의 멋진 키링 그리고 냄비 받침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목공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는 과정인데 확실히 나무는 샌딩을 열심히 하면 내 손길이 많이 닿으면 거짓말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목공 지금의 이 체험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